허준이 직접 말하는 중풍, 그 원인과 치료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시대 어의를 지냈던 허준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께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동의보감에 기록했던 중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중풍만큼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병도 드뭅니다. 한순간에 쓰러져 말도 못하고 손발도 못 쓰게 되니 그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특히 60대에 접어드신 여러분들께서는 주변에서 중풍으로 쓰러지신 분들을 한두 분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동의보감에 담긴 중풍의 원리와 함께 요즘 시대의 의학 지식도 함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비록 수백 년 전 사람이지만 병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다만 병을 보는 눈과 치료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풍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중풍을 예방하고 또 만약 중풍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론일 중풍이란 무엇인가? 먼저 중풍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풍의 중자는 맞을 중자입니다. 풍자는 바람 풍자이지요. 그러니까 바람을 맞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나쁜 기운, 곧 풍사라고 하는 사기가 우리 몸을 치는 것입니다. 제가 동의보감을 쓸 때 가장 많이 연구한 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중풍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거나 말을 못하게 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저는 이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수많은 의서를 뒤지고 또 실제 환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중풍은 크게 4가지 원인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는 기혈이 허약해진 것입니다. 우리 몸을 흐르는 기운과 피가 약해지면 몸속 곳곳에 영양이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마치 논에 물이 마르면 벼가 말라 죽듯이 기혈이 부족하면 우리 몸도 병들게 됩니다. 둘째는 담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속에 나쁜 물기가 쌓여서 끈적끈적하게 뭉친 것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담음이 혈관 안에 쌓이면 피의 흐름을 막게 됩니다. 셋째는 어혈입니다. 어혈은 몸속에서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정체된 피를 말합니다. 피가 흐르다가 어느 곳에서 막히거나 엉기면 그곳에서 썩은 피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 어혈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중풍이 옵니다. 넷째는 풍사입니다. 우리 몸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풍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몸속 깊이 들어가 경락을 어지럽히면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특히 기혈이 약한 상태에서 풍사를 맞으면 더욱 위험합니다. 요즘 의학에서는 중풍을 뇌졸중이라고 부른다지요.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가 손상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 터지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말한 담음과 어혈로 막히는 것이 바로 뇌경색이고 혈관이 약해져 터지는 것이 뇌출혈인 셈입니다. 결국 제가 수백 년 전에 관찰하고 기록한 것과 요즘 의학이 발견한 것이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요. 저는 기혈과 담음과 어혈로 설명했고 요즘 의학은 혈관과 혈전과 출혈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본론이 중풍은 왜 생기는가? 그렇다면 왜 중풍이 생기는 것일까요? 제가 동의보감에 기록한 바에 따르면 중풍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몸속에 나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냇물이 흐르는 개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물이 맑고 깨끗하게 잘 흐릅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진흙이 떠내려오고 나뭇가지나 돌멩이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쌓이니까 물이 그럭저럭 흘러갑니다. 그런데 계속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물길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물이 넘쳐 흐르거나 아예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되지요. 우리 몸속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이 있어서 피가 잘 흐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은 안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관 안에 기름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한 담음입니다. 요즘 말로는 동맥경화라고 하지요.
이 담음이 계속 쌓이면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좁아진 혈관으로 피가 지나가려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벽에 무리가 갑니다. 마치 좁은 물길로 센 물살이 흐르면 둑이 무너지듯이 혈관도 약해지고 손상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갑자기 화를 내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 순간 좁아진 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약해진 혈관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풍이 오는 순간입니다. 제가 살던 시대에는 주로 양반들이 중풍에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은 별로 안 하고 책상에만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농사짓는 백성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매일 몸을 움직이고 채소 위주로 먹었기에 중풍이 적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옛날 양반처럼 삽니다.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실컷 먹고 차를 타고 다니며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합니다. 그러니 중풍 환자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입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 30년, 40년 동안 쌓인 담음과 어혈이 혈관을 막을 만큼 많아지니 중풍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본론 3. 중풍의 전조 증상. 중풍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오기 전에 몸이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제가 동의보감에 기록한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것을 알아두시면 중풍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손발이 자주 저립니다. 특히 한쪽 손이나 발이 유난히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쪽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물길이 막히면 그 아래쪽에 물이 안 가듯이 혈관이 막히면 그 아래쪽 손발에 피가 안 가서 저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한 양반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셨는데 오른쪽 손이 자주 저리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점점 더 심해져서 저를 찾아오셨지요. 제가 맥을 짚어보니 기혈이 허약하고 담음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곧 큰 병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바쁘다는 핑계로 치료를 미루셨습니다. 결국 6개월 뒤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둘째, 갑자기 어지럽고 머리가 아픕니다. 특히 뒷머리가 무겁고 당기는 느낌이 자주 든다면 이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뇌에 피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어지럽고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인이 계셨는데 60대 초반이셨습니다. 자주 어지럽고 뒷머리가 뻐근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도 많이 하시고 손주들도 돌보시느라 병원 갈 시간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어지럼증이 있을 때 미리 치료를 받으셨다면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말이 어눌해지고 침을 흘립니다. 갑자기 말할 때 발음이 꼬이거나 자기도 모르게 침을 흘린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뇌 중에서 말을 관장하는 부분이나 입, 주변 근육을 조종하는 부분에 피가 제대로 안 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눈이 갑자기 침침해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입니다. 몇 분 동안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한쪽 시야가 가려지는 증상이 왔다가 사라진다면 이것은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중풍의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것인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며칠 안에 진짜 중풍이 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갑자기 힘이 빠지고 피곤합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기운이 없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자꾸 눕고 싶다면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기혈이 크게 허약해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특히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중풍은 오기 전에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일단 오고 나면 치료가 매우 어렵고 후유증이 남기 때문입니다. 본론사 중풍이 왔을 때 대처법. 만약 눈앞에서 누군가 갑자기 쓰러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생명이 오가는 급박한 순간이니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제가 살던 시대에는 급히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우선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손발 끝을 바늘로 찔러 피를 내거나 인중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의원을 불러 침을 놓고 약을 다렸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계가 많았습니다. 특히 뇌출혈의 경우는 손 쓸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현대의학이 크게 발전해서 중풍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중풍 환자를 발견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뇌경색의 경우 혈관이 막힌 지 3시간 안에 혈전용해제라는 약을 쓰면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6시간 안에 혈관 안으로 관을 넣어 막힌 덩어리를 직접 뽑아내는 시술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뇌출혈의 경우도 빨리 수술하면 터진 혈관을 막고 고인 피를 빼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응급처치는 제가 쓰던 한의학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중풍이 왔을 때는 현대의학의 응급치료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119를 부르고 나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는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되 고개는 옆으로 돌려놓으십시오. 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물이나 약을 먹이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들어가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눕혀놓고 따뜻하게 해주면서 구급차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의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쓴 동의보감에도 중풍 이후 회복에 대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침과 뜸, 한약, 물리치료 등을 통해 마비된 손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말을 다시 할 수 있게 돕는 방법들이지요. 본론어 한의학적 치료의 원리. 중풍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한의학 치료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이 급성기 치료에 뛰어나다면 한의학은 회복기 치료에 강점이 있습니다. 먼저 침 치료입니다. 우리 몸에는 경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혈이 흐르는 길입니다. 마치 도로처럼 온몸 곳곳을 연결하고 있지요. 중풍이 오면 이 경락이 막히거나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한쪽 손발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침은 이 막힌 경락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확한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 그곳을 지나는 경락이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다가 침을 맞다 보면 조금씩 감각이 돌아옵니다. 저린 느낌도 생기고 근육의 힘도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한 환자분이 계셨는데 중풍으로 오른팔을 전혀 못 쓰셨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 치료받고 나왔지만 여전히 팔이 축 늘어져 있었지요. 제가 매일 침을 놓았습니다. 팔에 있는 여러 혈자리, 어깨의 혈자리, 손의 혈자리에 침을 놓고 기를 소통시켰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을 치료하니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뜸 치료도 중요합니다. 뜸은 따뜻한 열로 경락을 데워주는 치료입니다. 중풍 환자는 대부분 기혈이 허약하고 차갑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뜸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기혈이 잘 돌기 시작합니다. 특히 배와 다리에 뜸을 뜨면 전신의 기운이 푹 돋아집니다. 한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침과 뜸이 겉으로 경락을 소통시킨다면 한약은 안으로 기혈을 보충하고 담음과 어혈을 없애줍니다. 제가 동의보감에 기록한 처방들이 많이 있는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약을 씁니다. 기혈이 허약한 환자에게는 인삼, 황기, 당귀 같은 약재로 기운을 보충해줍니다. 담음이 많은 환자에게는 바나, 천남성 같은 약재로 담을 사겨줍니다. 어혈이 있는 환자에게는 도인, 홍화 같은 약재로 뭉친 피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약을 먹다 보면 몸속이 깨끗해지고 기혈이 강해져서 회복이 빨라집니다. 요즘은 추나 치료라는 것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손으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것인데 이것도 옛날 제가 하던 안마와 비슷합니다. 중풍 환자는 마비된 쪽 근육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늘 주물러주고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회복되었을 때 관절이 굳지 않고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한의학 치료들은 모두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돕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직접 혈관을 뚫거나 수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급성기가 지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방법들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니 급성기에는 현대의학으로 목숨을 구하고
회복기에는 한의학으로 기능을 되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본론 6. 중풍 예방의 핵심.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중풍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중풍은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100배, 1000배 쉽습니다. 제가 동의보감을 쓰면서 가장 강조한 것도 바로 예방입니다. 병이 오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중풍을 예방하려면 첫째,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고기를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기에는 기름이 많아서 담음을 만듭니다. 특히 돼지고기, 비계나 갈비처럼 기름진 부위는 적게 드셔야 합니다. 대신 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나물, 김치, 무, 배추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몸속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생선도 좋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피를 맑게 하는 기름이 들어있어 좋습니다. 콩과 두부도 자주 드십시오. 콩은 기름기가 적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합니다. 짠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짜게 먹는다고 하더군요. 찌개, 국, 절임 등에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되도록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단 음식도 문제입니다. 설탕이 많이 든 과자, 빵, 음료수 같은 것들은 몸속에서 기름으로 바뀌어 혈관에 쌓입니다. 또 당뇨병을 일으켜 혈관을 더 빨리 상하게 합니다.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드시는 것은 좋지만 과하면 당분이 많아서 해롭습니다. 둘째,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살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몸을 많이 썼습니다. 걸어다니고 농사짓고 물 길어 나르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하더군요. 매일 걸으십시오. 하루에 30분 이상은 걸어야 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꾸준히 걸으면 됩니다. 걷다 보면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서 피를 온몸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도 튼튼해집니다. 산에 오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빨리 오르지는 마십시오. 60대에는 천천히 자기 페이스에 맞춰 오르는 것이 좋습니다. 산을 오르면 심장과 폐가 튼튼해지고 다리 힘도 좋아집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좋습니다. 팔 돌리기, 다리 올리기, 허리 돌리기 같은 간단한 체조를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저녁에 자기 전에 10분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마음을 편안히 가져야 합니다. 화를 많이 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기가 위로 치솟습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제가 본 중풍 환자들 중에는 갑자기 화를 내다가 쓰러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십시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가라앉히십시오. 심호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손주들과 놀아주거나 하면서 웃고 즐거워하십시오.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웃으면 기혈이 잘 돌고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넷째, 술과 담배를 끊으십시오. 술은 적당히 마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많이 마시면 혈압을 올리고 간을 상하게 합니다. 특히 60대에는 술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소주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담배는 아예 끊어야 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중풍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담배입니다. 아직도 담배를 피우신다면 오늘 당장 끊으십시오. 본론 7. 60대가 특히 조심해야 할 이유. 왜 하필 60대에 중풍이 많이 올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60대가 되면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혈이 크게 약해집니다. 사람의 기운은 40대까지는 왕성합니다. 50대부터 조금씩 줄어들다가 60대가 되면 확 떨어집니다. 마치 기름이 떨어지는 등불처럼 몸의 기운이 꺼져갑니다. 기혈이 약해지면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약해지고 쉽게 손상됩니다. 둘째, 담음과 어혈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젊을 때부터 쌓인 나쁜 것들이 60대가 되면 정말 많아집니다. 30년, 40년 동안 먹은 기름진 음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가 모두 담음과 어혈로 쌓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혈관을 막기 시작합니다. 셋째, 혈관 자체가 노화됩니다. 혈관도 늙습니다. 젊을 때는 탄력이 있고 튼튼하던 혈관이 나이 들면서 딱딱해지고 약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힘이 없어지고 잘 끊어지게 됩니다. 넷째, 여러 병이 겹칩니다. 60대가 되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병을 여러 갖게 됩니다. 이런 병들은 모두 중풍의 위험을 높입니다. 한 가지만 있어도 위험한데 여러 개가 함께 있으면 위험이 몇 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60대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60대부터 잘 관리하면 70대, 80대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마음 편히 가지면 중풍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제가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풍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수백 년 전에 동의보감을 쓸 때는 단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담아서 동의보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대에 나와보니 의학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사람들의 병은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중풍 같은 병이 예전보다 훨씬 흔해졌습니다. 물론 더 오래 사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 면도 있지만 생활 습관이 나빠진 것도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으니 이제 중풍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아십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음식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고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만약 불행히도 중풍이 왔다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회복기에는 한의학 치료도 함께 받으십시오. 침, 뜸, 한약, 재활치료를 꾸준히 하면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움직이고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그것을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건강한 몸이 됩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중풍 없이 오래오래 사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보람이 있도록 오늘 배운 것들을 꼭 실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